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술입니다. 사람의 날개인 옷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환경 중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맨 첫 자리에 생명 유지의 기본이 되는 식이 올 법도 한데 왜 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옷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구실을 합니다. 어떤 남편은 옷을 꼭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에서 구입하나 검소한 부인은 시장의 옷가게나 지하상가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만 구입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화점에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명품 코너에서 남편의 옷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남편이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한 벌 사줄게. 당신은 항상 싸구려만 좋아하잖아 하며 크게 선심을 쓰는 듯 에스컬레이터 옆 매대에서 파는 비교적 저렴한 옷을 가리키며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 집에 와서 한바탕 싸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게 한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또 어떤 부부는 위와는 반대로 남편의 옷은 시장의 저렴한 곳에서 사주고 자기는 유명 메이커에서만 사는 부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옷을 꼭 백화점이나 이름 있는 곳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구입해야겠지요. 하루 한 줄 행복의 저자 히스이 코타르는 그의 책에서 옷이 당신을 만든다. 옷은 옷에 걸맞는 하루를 선사해준다. 좋은 기분은 좋은 현실을 불러들인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옷차림을 바꾸는 것이다. 이브생 로랑도 말했다. 옷은 삶의 방식이다.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 이해의 것을 바꾸라. 옷이 기분을 만들어준다.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그가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된다. 자, 먼저 옷차림부터 바꾸자. 어떤 작가는 멋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멋을 부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반드시 말쑥하게 입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 두 분의 대화 중에 나는 중학교 다니는 손녀와 옷 사이즈가 같아 손녀가 안 입는 옷은 다 보내줘서 옷을 구입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그마한 체구에 젊은 가수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와 어울리지 않은 붕덩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고 친구인 듯한 상대 할머니는 나이에 걸맞는 고상한 옷차림이어서 첫눈에 대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 남의 차림새를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옷은 몸에 딱 맞는 것과 나이에 어울리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풍덩하고 큰 옷은 빌려 입은 것 같습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큰 옷이 유행한 적은 있었지만 오래전 첫 교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하여 어렵사리 명동의 유명 양장점에서 겨울 코트를 맞췄습니다. 얼룩말 무늬의 특이한 캐시미어 코트였는데 학교 입고 가니 동료 교사들이 너무나 어울린다고 해서 거금을 들였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그런데 친구처럼 지내던 동갑의 여선생이 그 양장점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어느 날 내 코트와 똑같은 천으로 디자인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고
그 후 그 선생과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 일 이후 아끼던 그 코트를 입고 학교에 출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갈 때 몇 번 입다가 옷을 볼 때마다 그 선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죄를 짓는 것 같아 틀이 바뀔 때 아깝지만 과감히 버렸습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직역하면 좋은 깃털이 좋은 새를 만든다. 말 그대로 꾸미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옷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합니다. 젊은 날엔 아무 옷이나 걸쳐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옷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한 집이 있는데 좀 부유한 가정이긴 했지만 그 가정의 특이한 점은 아이를 가르치러 가면 그 부모님은 방금 외출해서 돌아온 듯한 세련된 복장을 한 채 나와서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늘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어디 외출하고 방금 들어오셨구나 생각했는데 갈 때마다 복장은 한결같이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집 아빠는 주름이 반듯한 바지, 하의와 어울리는 색깔의 긴 팔사스에 너무나 말쑥한 차림이었죠. 여름이었지만 양말도 꼭 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서의 옷차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집안에서도 말쑥한 복장을 하고 있는 세련된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나이토 오시로의 친절한 사람이고 싶지만 호구는 싫어란 책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데 영향력이 있는 4가지 요소는 첫째, 옷차림, 둘째는 웃는 얼굴의 표정, 셋째는 활기찬 목소리, 넷째는 매력적인 외모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옷차림은 좋은 인상을 주는데 첫째 요인입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모습은 겉모습입니다. 내면을 갈고 닦는 일은 매우 힘들지만 외면을 가꾸는 일은 돈만 들이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옷과 함께 소지품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지갑, 가방, 머플러, 구두 등. 옷은 말쑥하게 입었으나 구두나 운동화에 먼지나 흙이 묻어 있거나 구겨진 머플러를 두르고 있다면 그 말쑥한 느낌은 감소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까지 포함한 전체 이미지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지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의식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옷을 잘 입는 법은 일상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지하철 안에서나 친구나 지인들의 패션을 눈여겨 유심히 관찰하거나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따라서 해보기도 한다면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과 감각이 생기고 옷에 대한 센스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경의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고맙습니다.